정말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린 대회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터졌고 미국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파문의 중심에 한국에서 온 여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회를 지켜보던 미국 교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길래 미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한순간에 충격에 빠졌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튼 과학고 전교 1등 레이나 워커입니다. 수학에서만큼은 저를 이길 사람은 없다고 확신했어요. 하버드와 MIT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제시카가 복도에서 알려줬습니다. 내일부터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우리 반에 합류한다고 말이에요. 한국이라고 해봤자 미국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인데 교육도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시카는 그 학생이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이라고 했죠. 그냥 암기형 로봇일 뿐이야.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창의성이나 논리적 사고는 미국 교육에서 나오는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교실에 들어서자 단정하게 정돈된 긴 검은 머리카락에 수수한 차림 아시아 여학생이 보였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유진이라는 이름의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 학생을 소개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딱 봐도 소극적인 아시아 학생. 내가 상대하기엔 너무 쉬운 상대라고 생각했어요. 수업이 시작되고 스미스 선생님이 미분방 정식에 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했어요. 저는 이미 자습으로 앞서 공부해둔 내용이라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흥미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한국 학생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행렬과 벡터 심화 문제를 던졌습니다. 유진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기대했죠. 하지만 유진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제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질문에 오류까지 지적한 거였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화하는 건 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완벽한 논리로 제 질문의 허점을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스미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무시했던 한국 여고생에게 지적당했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어요. 우연히 한번 잘한 거겠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호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본 자신감. 그건 단순히 암기로 얻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렸어요. 미국 교육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그 믿음에 금이 갔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설렘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집에 돌아와 평소보다 더 오래 공부했어요. 내일은 반드시 내가 더 뛰어남을 증명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1등을 확신했어요. 작년에도 우승했고 그동안 더 발전했으니까요. 시험장에 들어서니 유진이 이미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문제들은 평소보다 어려웠지만 오히려 좋았어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제 천재성이 빛나니까요. 그런데 시작 30분 만에 유진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포기한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녀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결과 발표일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등 유진, 2등 레이나, 8점 차이였어요. 한국 학생 하나가 미국 최고 엘리트들을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인정하는 K교육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교육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순간이었죠. 유진은 겸손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마치 1등은 당연한 결과라는 듯이 말이죠.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해. 저는 즉시 유진에게 다가가 재대결을 요구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다고 다짐했어요. 우리의 대화를 들은 스미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수학 대결을 준비해볼까요? 다음 주 금요일에 교내 강당에서 열면 어떨까요? 저는 즉시 동의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봤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자존심, 제 정체성, 모든 것이 이 대결에 걸려 있었습니다. 절대 유진에게 질 수 없었어요. 절대로요. 드디어 특별 대결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차분해 보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평온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이 문제를 나누어 주셨어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훨씬 높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고난도 문제였죠. 시작종이 울리고 저는 문제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손이 떨렸어요. 평소라면 쉽게 해결할 문제인데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옆을 힐끗 보니 유진은 침착하게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갔을 때 유진이 갑자기 연필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시작한 지 겨우 15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답안지를 들고 선생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답안을 확인하셨고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답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 절반도 풀지 못했는데 유진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학생들 앞에서요.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동시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유진이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가졌는지 미치도록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운이 좋았던 거라고, 어쩌면 컨닝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유진을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떤 비결이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유진을 몰래 따라갔어요. 유진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책장 뒤에 숨어 유진을 지켜봤어요. 유진은 수학책을 펴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어요. 그저 차분히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트에 적는 풀이 과정이 눈에 띄었어요. 저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유진은 도서관에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한 후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어요. 유진의 실력이 단순히 암기나 반복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미행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도서관에서 유진이 공부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어로 된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태블릿이 있었고 한국 수학 강의가 재생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몰래 들여다봤더니 선생님이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우리와 달랐습니다. 단순히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 공식이 작동하는지, 어떤 원리로 도출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학생들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어요. 혹시 한국의 교육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을까요? 단순 암기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컴퓨터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우연히 한국 수학학원의 수업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했어요.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앞에 나와 문제를 풀고 자신만의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은 단순히 정답만 가르치지 않고 다양한 접근법을 격려했고 학생들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서로의 풀이를 비교하고 토론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 교육과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들은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았다면 유진이 왜 그렇게 뛰어난지 이해가 됐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미국 교육이 세계 최고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에 유진과 마주쳤습니다.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제 모습이 미행 중에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인사하고 지나쳤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유진의 학습법이 정말 더 효과적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앉으라고 했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공부해보고 싶어.
정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전교 1등인 제가 다른 사람의 학습법을 배우겠다고 하다니요.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방식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다음 날부터 방과 후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유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노트와 교재를 가져왔어요. 한국어로 된 책이었지만 수학 공식과 문제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진의 학습법은 정말 달랐어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항상 개념의 원리부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해. 유진이 설명했어요. 그냥 외우면 응용 문제에서 완전히 막혀버린다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니요. 하지만 유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설명해줬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건 쉽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절대 응용할 수 없어. 유진이 말했어요.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풀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더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훨씬 빠르네. 저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훨씬 빨리 풀 수 있어. 점점 유진의 학습법에 익숙해졌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대신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진이 혼자 공부할 때도 항상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들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짜 이해를 위한 공부였습니다. 미국식 교육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배움의 즐거움이었어요. 어느 날 유진이 물었습니다. 어때? 한국식 공부가 그냥 암기식이라고 생각했었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달라. 사실 너희 방식이 훨씬 더 창의적인 것 같아.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다니요. 몇 주 전에 저라면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덕분에 저의 실력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천재성도 중요하지만 접근 방식과 학습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진과 공부하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궁금해졌습니다. 학교 게시판에서 여름방학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보고 지원했어요. 진짜 한국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레이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 맞나요? 미국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잖아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지하철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와 깨끗한 시설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실제 책이나 문제집을 풀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진이 데려간 대치동 학원가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학원 건물에 들어가 보니 최첨단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전자칠판과 태블릿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와 창의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교육 방식이 놀라웠어요. 유진의 모교인 과학고등학교는 대학교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학 중인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서울 전체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편리했어요. 시민들은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도서관은 자정까지 운영되며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공부가 의무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유진의 부모님과 저녁을 같이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는 스스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냥 지지해줄 뿐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받았어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여러 면에서 미국보다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유진에게 한국 교육의 장점을 물었더니 노력의 가치와 도전 정신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공항에서 유진과 작별 인사를 할 때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레이나에게서 많이 배웠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게 더 재미있잖아.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의 레이나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암기에 의존하던 예전과 달리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몇 개월이 흘러 다시 학교 수학 경시대회가 열렸어요. 작년에는 유진에게 져서 2등을 했었죠. 이번에는 더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승패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를 풀면서 즐거움을 느꼈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니 유진이 먼저 인사했어요. 레이나, 오늘도 최선을 다해봐. 서로 건투를 빌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들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예전과 달리 당황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원리를 생각하며 풀어나갔습니다. 몇 문제는 유진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풀었고 몇 문제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접근했어요. 시험을 치르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결과 발표일 게시판 앞에 모인 학생들 사이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등은 역시 유진이었고 놀랍게도 제 이름은 3등에 있었습니다. 2등은 새로운 전학생 마커스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3등이라는 결과에 좌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어요. 유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레이나도 많이 성장했어. 이번 문제풀이를 보니 정말 발전한 게 느껴져. 유진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등수보다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더 중요했어요.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게 된 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스미스 선생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레이나, 올해 너의 발전이 정말 인상적이야. 1등을 하지 못했지만 너가 보여준 성장이 훨씬 값진 거란다.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1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남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요. 학교 정원에 앉아 유진과 차기 수학 올림피아드 준비 계획을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교육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천재성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즐기는 태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에게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지원 시즌이 다가오자 모두가 분주해졌어요.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MIT나 하버드에 지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유진과의 우정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진로 상담실에서 상담 선생님께 꺼낸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 한국 대학에 가고 싶어요. 제 말에 상담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에 갈 수 있는 성적을 가진 제가 해외 대학을 선택한다는 것이 의외였죠. 이유를 물으시길래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의 교육 방식과 문화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접근법이 제게 잘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결국 지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도 너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응원해 주셨어요. 유진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정말이야? 서울대학교 지원 완전히 도와줄게. 유진이 말했어요. 국제학생 프로그램도 알려줬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진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주변에서는 의아한 시선도 있었고 저 스스로도 불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진과 함께 공부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배움은 편안함을 벗어나 도전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단순히 1등이나 명문대 입학이라는 표면적 성공이 아닌 진짜 배움을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은 분명 있겠지만 그것도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유진이 말했듯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유진이 도와줘서 점점 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입학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제 경험을 솔직하게 썼어요. 유진과의 만남이 어떻게 제 인생을 바꿨는지, 한국 교육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진심으로 적었습니다. 수학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경쟁이 이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유진이 우리 반에 전학 온 것은 행운이었어요. 그 덕분에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도전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저를 더 성장시킬 거라고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유진과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많은 걸 가르쳐줘서.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레이나에게서 많이 배웠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만나 함께 성장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어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편견이 아니라 이해로, 고정관념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의 빛은 다음에도 한국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